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오늘은 7월 9일 2021년이고요. 지금 여기 새벽이기 때문에 영상 만들고 올리면 아침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간 나실 때 보시고요. 급하게 볼 영상은 아니지만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중간에 자르거나 끝까지 이 전체 내용을 다 보시지 않으시면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재미없어 보기 싫어 그러면 그냥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이야기이고 도움이 될 이야기 같아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내용은 전체 시장에 이제 대한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풀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풀백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구독자가 아직 10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게시판이 없어요. 그래서 인스턴트로 정말 딱 해야 되는 걸 급히 영상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단톡방에 제가 카톡을 쳐드리잖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게 내리면 어디까지 그런 자리에 관한 것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건 차라리 어렵지 않은데 타이밍 하는 거는 어려워요. 파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계산하는 건, 타이밍 하는 건, 왜냐면 내릴 때는 급하게 내리기 때문에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타이밍이 어려워요. 타이밍이 어려워서 이렇게 이걸 올라가는 길에 익절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 타이밍을 이제 맞추지는 못하니까 이제 거기에 핏하도록, 되도록이면 핏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분할 매도를 하거나 이제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거나, 왜냐면 각도가 달라지니까 내릴 때, 플런지 할 때, 팝할 때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파동에서 생기는 그 각도의 변이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거는 미스터 마켓 오빠가 알아서 하시는 거고, 이제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시그널 보고, 시그널이 나왔으면 팔로우 스루를 보고 이제 따라가는데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플런지가 한번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넘버랑 적어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하방 베팅을 안 하죠. 하방 베팅 잘 안 해요. 그리고 레버리지에 관해서도 뭐 좀 보수적인 편이고요. 그렇다고 레버리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레버리지가 내가 들어갔는데 저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따라 들어오면 나 나올 때 저 그냥 벌써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치면 이미 늦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심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플런지 하는 그 자리 말씀드리면서는 이건 반등할 거니까 이제 그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아무래도 이 차트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돌려올 자리인데 이 패닉 세일을 할까봐 이제 그걸 쳐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이제 풋 산 거 이렇게 뭐뭐 샀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린 게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저 풋 클로즈 했잖아요. 그래서 풋 클로즈 하면서 이제 반등하는 그런 거 그걸 나눈 게 패닉 세일 하실까봐 이제 그래서 그런 내용을 나누어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풋을 했는지 조금 노이즈 주는 정도 갖고는 하방 베팅을 하거나 풋을 하지는 않지만 그 많이 뭘 주워서 샀잖아요. 제가 요번에 그러면 이제 디펜스 모드로 어쨌든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하고 있고 반등을 하는 할 때 이제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 뭐 마켓이 만약에 어제 장 전에 내려서 그러니까 장 전에 내려서 장 시작하고 이제 좀 속상하게 굴다가 어쨌든 장후에 말아 올렸기 때문에 그건 블리시 시그널이다. 그런 내용도 이제 카톡에 쳐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게시판이 있으면 제가 거기에 써 드릴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혹시 영상에서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막 이러면 네가 언제 말했어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단톡방은 그 뭐 유료도 아니고요, 열려 있고요. 뭐 비밀번호는 제가 계속 수시로 바꿔요. 하도 광고가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지금 비밀번호는
뭐지? 97531이에요. 이제 뭐 영상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톡방 주소는 제가 달아놓거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달아놓은 게 있는데 비밀번호는 바꾸기 때문에 바꿀 때마다 이렇게 영상에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은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인트로가 좀 길었는데요. 제가 이거 왜 쳐지다 말았네. 오늘 나눌 내용이요. 제가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향후 2, 3년 앞까지 그리고 그 전을 소급해서 이제 제가 단톡방 들어와서 얼마 안 됐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코비드 그게 단톡방 들어오기 전에 다른 카페에서 말했나? 어쨌든 그게 베어 마켓의 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굳이 막 또 설명하기가 그래. 이게 그냥 말로 설명하면 너무 길어. 너무 길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이거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흐름, 유동성의 흐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장에 대한 이해가 되시고 그리고 풀백이 와도 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페드 어셋이에요. 밸런스 쉿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가 베어 마켓이었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까지 베어 마켓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확 늘려버리죠. 그런데 코비드에 돈 푼 게 요거예요. 여기 비교해보세요. 이거 훨씬 크죠. 2008년에. 이때가 훨씬 컸어요. 그러니까 relatively shit을 understand 할 때는 뭐 넘버는 그렇지 않았을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QE 할 때 처음에 Q1 할 때 뭐 1 트릴리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1 트릴리언 돈도 아니야. 뭐 거의 이런 수준이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드 발란스시 이렇게 여기에서 확 주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블랙시트 갔을 때가 이때인가? 잠깐만 이때죠. 이때 이게 확대해서 봐야 돼. 잘 안 보여. 그때 이제 뭐 장이 이제 훌떡한 거, 뭐 그리고 뭐 일렉션에 한번 훌떡한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동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이 풀렸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의 이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100원이 지금 100원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찝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면서 요 기간이 이제 여기가 베어 마켓이었던 거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기가 베어 마켓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려서 장이 내려갈 거다. 뭐 그래서 이거 뭐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할 거다. 그 전보다 더 많이 풀렸다. 이런 이야기에 대한 저의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이거를 먼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베이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너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서 주구장창 올라라고 얘기하니까 너 틀렸어 라고 말할까봐 어쨌든 그리고 이게 스파이 주봉 차트예요. 그냥 막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각도가 굉장히 가팔라졌고 파라볼릭인 것 같고 뭐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비해서 그렇게 파라볼릭도 아닌데 이런 딥이 왔는데 그럼 당연히 뭐 어떤 딥이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겁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로
지금 제가 왜 그랬잖아요. 불편한 장이 지수가 불편해. 지수가 불편한데 어쨌든 차트가 불리시야. 차트가 불리십니다. 아, 그런데 제가 이거를 좀 바꿀게요. 이걸로 바꿔서 익숙하신 모양을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보면은 이제 볼륨이 주식은 오르는데 볼륨은 좀 줄은 것 같은 모양도 들고, 여기 이렇게 오버바이 이런 시그널이 뜨면 플런지를 하고 뭐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떨어졌죠, RSI가. 그리고 뭐 Fear and Greed 지수도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파동이 너무 길단 말이죠. 그러니까 11월 같은데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대충 이렇게 찍어서 피보를 보면 지금 피보 여기 요거에 대한 파동을 찝어서 이제 얘기를 제가 드리잖아요. 왜냐면 조정폭이 넉넉하게 떨어진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후에 노이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장이 지수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오르면 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그널을 보는 거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시그널을 보고 이제 뭐 플런지 할 것 같은 다음 주 금요일 안에 뭐 여기 요 넘버 드렸잖아요. 428까지 올 것 같다. 뭐 아무튼 근데 그긴 노이즈다. 그래서 쫄 거 없다. 왜냐면 이 밑으로 내려가서 극복을 못하면 그때부터는 골 때리고 38 여기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왜 제가 쪼는지, 그러니까 부담스러운지. 지금 코비드 저점에서 코비드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차트를 확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코비드 저점에서 이게 시간이 좀 걸려도 제가 그냥 여유 가지고 할게요. 너무 길어서 그러면 잘라서 보시든지 관심이 없으시면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들어온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온 돈이 있고 여기에서 들어온 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온 돈이 있어요. 여기는 누구 돈일까요? 그리고 여기는 누구 돈일까요? 마켓을 만드는 게 세력이라면 세력들이 들어온 일찌감치 이렇게 플런지하고 들어온 이 돈이 여기에서 만약에 어프되면, 그러니까 어프가 된다고 치고 어프가 된다면 어디까지 어프를 할까? 그러면 어디에 있는 사람까지, 어디에 들어온 돈까지가 물린 돈이 되도록 만들까? 저는 이제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 여기는 물 먹일 것 같아. 여기서부터 이만큼 들어온 사람은 물을 먹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요점이잖아요. 380 정도. 그쯤까지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얘네가 후룩잡잡 할 것 같다라는 예측을 했어요. 제 예측이에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야. 만약에 딥한 풀백이 온다면 어디까지, 그냥 센티먼트라고 하잖아요.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여기에서 들어온 애들은 여기서부터 들어온 사람들의 돈을 다 지네들이 쳐 드실 거다. 이제 예측. 어쨌든 그래서 이게 주봉이니까 이제 일봉으로 가서 그러면 그 후룩잡잡 그 라인을 어딘지 볼게요.
그러니까 이쯤이었죠. 그러면 이게 숫자 떨어지는 게 일단 여기까지 이만큼은 조정폭을 다 받을 매수 자리다 하면 이쯤까지는 조정폭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아까 그 대충 그렸을 때 390 어디였죠? 여기였는데,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진짜 그 월스트 케이스는 여기까지 보고 이 뚜껑 자리, 이 뚜껑에 들어온 자리까지는 풀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400. 지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딥풀백이 오면 거기까지 올 건데, 그럼 언제? 이 타이밍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짝 플런지줘도 바로 튀어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단톡방에는 제가 줄줄이 계속 많은 내용을 쓸 수 있으니까 썼던 건데, 러셀이 제가 이틀 전에 러셀이 제일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러셀이. 왜냐면 은행 금리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내려가고 있었어요. 소형 은행들이 러셀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란티어나 뭐 이런 애들은 뭐 그렇게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러셀이 줄줄줄줄 오래 떨어졌죠. 그 IWM을 볼게요. 이제 제가 IWM이 제일 힘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단톡방에서 막 다 나눈 이야기지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제가 만드는 영상에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러셀이 하이를 못 쳤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횡보를 해도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이를 못 갔어. 계속 로우 하이만 만들었어요. 로우 하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베이스라인 제가 뭐 말씀드린 펜들림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기준을 잡는 그 가격대를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내려가면 끌어올리고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뭐 이런 모양을 지금 계속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러셀이 제일 약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를 이제 내일 만약에 여기 치고 올라가서 이 위로 올라가 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다시 이제 또 여기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다 올라서서 이렇게 위로 팝을 해주면 좋은데, 팝을 하려다 실패하고 이제 볼린저 밴드 벽 맞고 떨어지고 벽 타고 가다가 실패하고 벽 밑에 맞고 올라가고 다시 벽 밑에 오니까 반등하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탕 쳐줘서 밴드 벽이 입을 이렇게 벌려야 되거든요. 입을 벌리고 이 벽을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럴 힘이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닝을 기다리고 있고 여타 이유에 의해서 지금 러셀이 제일 힘이 없어 보였어요. 힘이 없어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이자율이 내려가면서 그리고 이자율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방을 했는데 그 그러니까 롱 스퀴즈가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막 계속 내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은행주들 이제 조정받고 뭐 그런 모양 되면서 러셀이 더 힘을 못 썼어요. 그게 이제 저 나름대로 한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일에 대해서 오일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오일, 금리, 환율. 이 세 가지가 뭐 이건 나라별로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금리도 당연히 이거는 미국 금리에 의해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오일 또한 이거는 이제 커머디티랑 연관되기도 하고 환율이나 금리에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이 오일이 주가에 영향을 끼쳐요. 근데 지금
이거를 주봉으로 볼게요. 왜냐면 길게 봐야 되니까. 예, 여기에서 지금 주봉으로 해서 타임 프레임을 15year 보면 어떠세요? 5일이 갈 길이 멀죠. 갈 길이 멀어. 그런데 여기서 또 노티스가 되는 게 뭐예요? 5일이 픽을 하면 2008년 그리고 2013년 그때 이제 요때 이럴 때 이제 조정을 하죠. 장에 조정폭이 좀 크죠. 그러면 이 오일이 지금 이렇게 올라서 만약에 진짜 뭐 오일 100불 간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100불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오일이 만약에 픽을 찍은 시그널이 나오면 그러면 장이 또 크게 플런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RSI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뭔가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테이퍼링 되고 발란스시트이 좀 이제 줄어들고 이러면서 장이 히컵을 하다가 아우 뭐 너무 히컵을 많이 해서 기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일 가격에 대한 걸 한번 짚어드린 거예요. 이건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스파이 차트예요. 스파이 차트에서 제가 DMI하고 그 다음에 트렌드 퀄리티랑 아룬을 켜놨어요. 여기서 보면 지금 이런 거 보면 많이 꽉 차 보이죠. 이렇게 아이고 이게 주봉인데 주봉에서 이제 꽉 찬 모양들 보이잖아요. 주봉에서 이제 꽉 차게 되면 이제 딥이 한 번씩 오죠. 이렇게 여기도 꽉 찼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꽉 차지도 않았는데 딥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항상 딥이 오고 나면 상승을 해요. 딥이 오고 나면 상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혹시 풀백이 와도 이제 우리는 쫄 필요가 없습니다. 쫄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익절했다가 더 나은 가격에 살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아룬을 보면 이 100에 붙여 있고 그 다음에 로어 아룬이 빵에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이쪽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지금 DMI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막 그러니까 과도하게 올라간 모양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겁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다른 차트를 봤을 때 이 마켓 포캐스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승의 기간을 어느 정도 갖고 나면 이제 조정을 하죠. 풀백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만큼 기간을 갖고 이렇게 풀백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한번 여기 숨을 이렇게 쉰 것 같이 쉬고 어쨌든 일정 기간을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RSI가 오버바이 됐다가 살짝 눌러주는 모양이 나오고 근데 CCI는 이제 CCI가 하방으로 갔어요. CCI 하방으로 가면 이제 조금 또 그러니까 인디케이터마다 이제 종합해서 봐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지수 자체는 굉장히 긴장이 되는 구간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빅테크 어닝이 7월 말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 어닝까지는 가지고 볼 것 같다. 이미 뭐 선반영이 되어서 올라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어닝이 좋을 주식을 내던질 필요가 있을까라고 홀드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고 어닝이 가까워지면서 혹시 한 번 더 팝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홀드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미리 트림아웃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마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크게 봤을 때 코비드 저점에서부터 들고 올라온 그
홀더들이 그 주인들이 이 주가에 있는 주인들이 어디까지 홀드를 하고 어디까지 홀드를 하고 캐시아웃을 할 건가? 그 사람들이 여기서 한꺼번에 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빼서 진짜 장을 떡락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차트를 망가뜨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차트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기들은 다 이걸 다 받아 여기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팔면서 어쩔 수 없이 보이는 시그널들이 있죠. 어제도 그런 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봤을 때 제가 여기다 이 피보를 갖다가 이따구로 그려놨죠. 아까 대충 그려서 그래요. 이거를 피보를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예쁘게 맞춰서 어디서부터 그려야 되지? 그러니까 11월 작년 11월 여기서부터 이렇게 당겨서 피부를 그려볼게요. 제가 띄엄띄엄 말하고 이제 퍼즐 있는 것들이 답답하시면 돌려서 보세요. 이거 다시 찍으려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피부를 찍었는데 안 그려지는 거죠. 여기 저점 찍고 쭉 해서 고점에다 대고 찍었어요. 제가 아까 여기 뚜껑 이거는 다 후룩접점 먹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조정폭은 391 여기 38%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요 가격대 그리고 월스트 케이스로는 사실은 여기까지 봅니다. 380불대까지. 그게 이제 400대나 380불대. 여기 뭐 깨면 여기 내려오고 뭐 톡 찍고 올라가든지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언제? 8월 썸띵에. 왜냐면 빅테크 어닝까지는 볼 것 같고 그때까지는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가 줄지 몰라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라인이 바뀌어요. 올타임 하이를 다시 찍으면 이걸 피보로 라인을 다시 그려야 되는데 38까지는 그래도 왔다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전에 먼저 23.6 여기를 깨는지를 봐야죠. 여기까지 먼저 올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오기 전에 시그널이 보일 거고 이 중심선인 지금 이 중심선으로 제가 이거 40선, 30선 그려놨어요. 이게 어디를 따야 어느 라인을 따야 가장 중심일까 생각하기에 이제 30선이었어요. 30선으로 저번에 이렇게 해갖고 여기 딱 치고 올라가서 아, 장 더 반등하겠구나 라고 말했던 자리가 여기죠. 그 저번 영상에서. 그리고 지금은 이게 이 밑에까지 423 이거를 과연 깰 건가? 여기에 먼저 지지가 있죠. 그 지지 후에 만약에 이걸 깨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여기 410선 여기 410선 23.6 그 피보 수열 거기까지는 일단은 노이즈라고 봐요. 거기까지는 쫄 필요도 없어. 바로 반등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차트가 망가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채널 자체가 하방으로 바뀌는 그런 차트 모양이 아니니까 일단은 거기까지 한 6%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숫자 계산으로 439에서 그럼 한 5, 6% 조금 뭐 그 정도 조정폭으로 그러니까 풀백이 한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때의 장의 어떤 그런 조건들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38.2까지도 찍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코비드 저점부터 올라온 세력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다시 재진입하려면 이렇게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털 거 아니에요.
털어서 결국에는 50까지도 끌어내릴 수 있다. 아주 월스트 케이스로 보면.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걸 왜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요. 올 수도 있어. 그런데 뭐 또 땡겨서 쭉 갈 수도 있어. 근데 한 달은 더 지금 불하게 가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렇게 오고 나면 상승이 와요. 내리고 나면 상승이 오고 20%에서 30%의 장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말씀드린 지 꽤 된 것 같아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올해는 10월까지는 매집을 할 것 같다. 뭐 그러니까 내리면 사고 오르면 추림하고 어쨌든 그래서 포지션은 10월까지는 다 매집을 해서 내가 갖고 들고 내년 1월을 넘어설 그 개수를 채워 놓겠다. 이제 그게 저의 계획이죠. 그래서 추림하고 막 이렇게 개수를 늘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지금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방에서도 이거 예상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안 오잖아. 안 와서 올라타면 이제 그러면 온다?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냥 타임프레임으로 그냥 예측해 보건데 빅테크 어닝이 끝날 때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8월 somewhere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정폭을 10% 이상 했던 그 자리를 이제 마크해 놓은 거 영상인데요. 지금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오른 후에는 15% 이상 상승했을 때는 그 후에는 이제 5%, 6%, 7%뭐 이런 조정이 오죠. 네, 그러니까 그런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세요. 이게 코비드에서는 뭐 이 19% 올라온 파동을 그때 5개월 동안 올라왔죠. 파동을 12% 하락하고 5.9% 상승하고 다시 하락하고 9.29% 해서 결국에는 밑에 가갖고 하락을 한 다음에 17.5 하락을 상승을 하고 6% 다시 플런지를 빼고 다시 30%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코비드 같은 이런 조정이 온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밑에 이 발음을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조정폭을 보면 12%에다가 한 12% 여기까지 12% 조정인 셈이에요. 그리고 나서 30%가 올라간 거죠. 그리고 다시 7% 조정하고 19% 올라갔어요. 9% 조정하고 9.18% 7% 조정하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이거 3번은 보여드린 것 같고 이것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조정한 후에 상승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43%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16% 조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2019년에 크리스마스 블랙 크리스마스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조정 풀백이 올 거거든요. 올 건데 왔을 때 쫄지 마시고 뭐 이제부터 시작이다 인플레이션이 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풀백에 대한 대응을 하긴 하셔야 돼요. 많이 오르면 오잖아요. 그리고 길게 오래 올랐을수록 이제 조정이 더 크게 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그건 하시고 제가 또 한 가지 이거는 섹터 로테이션에 관한 거를 되게 긴 거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버먼트 펀드에 관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일드 채권이 어,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달러가 위에 있고, 그러니까 섹터 로테이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주봉 중심으로 했을 때, 뭐, 이걸 봤을 때도 장이, 그러니까 불리시죠.
그러니까 그 위험 선호도가 큰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번드가 장을 이제 끌고 가죠. 끌고 가고 그리고 스탁이 따라가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이제 땡기는 거예요. 땡기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턱턱턱턱 치면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가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원래 더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좀 너무 재미없게 너무 긴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그래서 그 후에 이후에 에드를 해서 설명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점은 그거예요. 일단 8월까지는 오르거나 버티기를 할 것 같다. 그러고 이제 만약에 풀백이 온다면 그러니까 그 가기 전에도 23.6%까지는 피보 라인까지는 한번 살짝 노이즈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노이즈야. 23.6까지는 노이즈야. 제가 풀백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건 38% 거기까지 치고 와야 풀백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갈 수도 있고 계속 노이즈만 계속 주면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이 밑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풀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왜 대응을 하고 예측을 하려고 하느냐면 저 밑에서 산 사람들이 여기에서도 한번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하고 뭐 그러면 산 거를 이렇게 털면서 올라왔다고 치자고요. 뭐 여기서 189, 389, 589 작년 11월부터 캐시 만들어 놨다는 큰 손들 많잖아요. 여기 789 뭐 이렇게 팔았어. 그럼 그 사람들이 다시 어디서 들어오겠냐고요. 여기서 들어오겠어요? 30선에서? 아니면 여기서 들어올까? 아니면 여기서 들어올까? 아니면 진짜 크게 한 입 여기까지 바랄까? 그거는 사실은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메커니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또 끝까지 들으라는 게 중간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런 7%, 뭐 8% 이런 15% 조정이 온 후에 오는 상승은 20%에서 30%더라. 아까 이제 조정하는 그 폭에 대해서 그리고 상승하는 폭에 대해서 이제 그걸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대응을 하고 있다가 캐시를 30%라도 가지고 있다가 안 올 수도 있어. 그런데 내일이라도 이렇게 올 수도 있어. 뭐 나인오원이나 이런 완전 블랙스완도 있으니까 항상 대비를 뭔가를 하고 있다가 이런 게 왔을 때 놓치지 마시라고요. 왜냐면 이런 게 오면 이제 뉴스가 나요. 이제 뭐 주식시장은 이제 뭐 끝이 났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런 어떤 시황적인 거 말고 딱 차트만 봤을 때는 그런 게 올 때가 됐다. 뭐 지금 뭐 코비드 뭐지? 그 변형 바이러스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차트가 먼저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트 보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뉴스가 따라오죠. 클러스터가 필요하잖아. 재료가 왜 내렸는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기 금리가 내린다라는 건 장이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세가 더뎌진다라고 예상하는 거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 설명드린 오일하고 같이 상관을 해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이 픽 가게 두는지 아니면 쉐일을 덮어서 그걸 끌어내리는지 그래서 장을 좀 더 익스텐드 시킬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귀 기울여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뒤에 더 해야 될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40분이야. 재미없는 얘기를 거기다가 또 막 유창하게 대본 써서 한 것도 아니고 너무 질질질질 떠들어서 근데 뭐 주무실 때 들으시든지 내용 자체 이 안에는 지금 제가 그냥 살얼음 뜨듯이 살짝 떠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해서 생각을 나눠본 거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가 그냥 누가 많이 사서 오르고 누가 많이 사서 내리고 뭐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고 하지만 주식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또 아니다. 왜냐면 내렸을 때 기다렸다가 좋은 가격에 사서 오래 들고 가면 20, 30% 이렇게 장이 올라갈 때 개별주는 당연히 200%, 300%, 500% 이렇게 올라가죠. 그 상승을 즐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그 찬스가 왔을 때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주 고민되시죠? 차트로 이해한 중국주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1년, 2년 후에는 중국주가 굉장히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그 KUM, KUM, 저 정찰병 보내놓은 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데, 오늘 바이두, 어제 바이두 샀죠. 정찰병 보냈어요. 그리고 KUF도 조금씩 봐가면서 뭐 조금씩 더 모을 거고요. 조금 길게 들고 가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상에서.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그 볼륨 없는 자리를 내려가면 더 이렇게 쭉 빠질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저는 그걸 예측을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쫄거나 당황하지 않고요. 중국이 뭐 미국에서 주식을 다 방빼 하고 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뭐 지금 미국에서 중국 주식들 회계 니네 뭐 어쩌고저쩌고 미국 주식에 맞춰서 뭐 해라 뭐 이렇게 해갖고 기분 나빴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뭐 둘이 뭔가 아기가 안 맞는 게 있어서 맞춰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뭐 자기네는 뭐 미국 자본에 어쩌고저쩌고 미국에 상장하지 말아라 뭐 그거가 상장하는 이슈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걸 듣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시진핑이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망해도 미국 돈 갖고 망할 거라고. 뭐 중국 전기차나 이런 것들 다 여기다 상장해갖고 미국 돈 유상증장 주구장창하고 완전히 주가 있는 대로 끌어올려서 자기네들 다 털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러를 원하는 중국에서 다 방을 빼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도 어쨌든 중국이라는 그 외수, 그 만드는 그 제조업, 그 엄청난 공룡도 무시 못하지만 그 안에서 노는 내수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고른 게 이제 KU앱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다른 티커도 본 게 있었는데 너무 조심스러워서 요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그걸로 시작을 했고요. 조금씩 이제 조금 더 보면서 확신이 들거나 어, 예측 가능한 어떤 게 있으면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국주 그 너무 고점에 바이두 물리셔갖고 속상하신 분 있으셔서 댓글 보고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기회비용은 있어요. 버티면 버티는 고통과 기회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기가 돼서 어, 주식에 대해서 이제 또 한 번에 이해를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득을 내실 수 있는 성공을 하실 수 있는 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